자, 이제 계속 가겠습니다. 그 조선 책략까지 했고요. 자, 조선 책략이 왜 그렇게 들어왔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2차 수신사. 이것도 좀 아셔야 돼요. 김홍집이 가지고 옵니다. 무엇을 갖고 오죠? 그 조선 책략을 들여옵니다. 조선 책략. 요것을 이제 유포하는데요. 국내에 이제 유포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유입, 유포된 거를 이제 책에 보시면 나와요. 자, 책에 이제 사료를 한번 보실 거예요. 사료. 조선의 땅은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점점점점점 돼 있죠. 아래에서 둘, 넷째 줄인가요? 거기 보시면,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라고 돼 있어요.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진다. 그래서 자강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결국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료도 왜 읽어드렸냐면,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조선 책략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이제 계속 남하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를 러시아가 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황준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름이니까 황준센의 조선 책략이 국내로 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왜? 국내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집권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통상계화론자도 있지만 그 유생들이, 그렇죠? 위정척사 유생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슨 얘기, 그거보다 다시 이쪽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자, 요 내용을 일단 봅시다. 첫 번째 이제 러시아 남하, 요것을 이제 견제하자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 다시 얘기해선 딱 보면, 자, 중국하고는 친해야 되고, 일본하고는 또 친해야 되고, 미국하고 또 그러니까 친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 일본, 미국하고 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뭡니까? 서양 기술. 자, 서양 기술도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고립돼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우세한 그걸로 막아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개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성현 모독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주자보다 못할 것들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써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어떤 위정척사 자산가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탄핵을 해요. 그래서 상소를 막 보내는데요. 이 상소가 첫 번째 이제 영남만인소죠. 영남만인소. 그래서 이만손. 그리고 또 홍제약의 만원척사소. 척사상소. 홍제약.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두 가지가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돼 있죠? 여기는 개화. 이쪽은 어떻게? 위정척사. 그렇죠? 그런데 이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요. 조미수호통상. 그러니까 미국하고 수교를 맺게 돼요. 이게 이제 조미수호통상조약인데요. 이제 미국하고 조약을 맺자. 왜? 일단은 요게 우세됐다. 이상하죠? 그렇죠? 위정척사, 개화. 근데 왜 개화를 하자 쪽에 이제 힘을 실었어요? 지금 집권 세력은 누굽니까? 민씨 정권이죠. 자, 민씨 정권은 어때요? 개화 정책 추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씨 정권에서 추진하면서 그리고 또 중국하고 친하죠. 이 중국에서 알선을 해요. 그래서 청해 알선으로 미국과 수호를 맺게 됩니다. 왜 저 청이 뜬금없이 알선을 합니까? 청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입지가 많이 약해졌어요. 조선에. 그렇죠? 그런데 조선 책략이 유포되면서 중국하고 친하라, 일본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돼 있죠. 잘 됐죠. 중국 얘기 나왔고 미국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조선의 입지를 세우자. 그래서 그런 의도로 청이 알선을 해요. 미국하고 놀아봐.
그래서 청이 알선을 해가지고 그래? 나도 하고 싶은데 오케이 자리 만들어줄게 맺었어요. 이게 청나라의 알선으로 미국과 수교를 맺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또 중요한데요. 조미수호통상조약의 내용. 요것도 시험 잘 나오죠. 요것도 시험 잘 나와요. 조미수호통상조약의 내용은 첫 번째가 치외법권이에요. 치외법권 뭔지 아실 거고 최해국대우예요. 최해국대우. 그리고 이제 관세 협정에 대해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도 관세 부과 협정이 돼 있고요. 또 거중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게 두 개가 나오죠. 자, 최해국대우는 뭐냐면요. 미국하고 맺었죠. 최해국대우가 처음 들어간 게 이제 조미수호통상조약인데요. 지금 미국하고 맺었어요. 조선하고. 자, 조선하고 미국하고 딱 맺었죠. 그런데 또 조선이 다른 나라, 타국하고 어떤 조약을 맺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얘들한테 좋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점이 있는 내용이. 근데 얘네하고 지금 맺은 조약에서 빠졌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최해국대우는 뭐냐면 얘들하고 이런 조항들이 있다면 나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최해국대우예요. 거중조정은 뭐냐면요. 여기 러시아 있죠? 러시아하고 만약에 있는데 조선하고 미국하고 체결한 거죠. 조선하고 미국하고 체결해서 러시아 제3국이 만약에 조선을 치게 되면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 그렇죠? 러시아가 미국을 치게 되면 조선이 미국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조항이 이제 거중 조정이에요. 그래서 도와줘라, 중재 역할을 해라,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요 의미가 있죠. 서양하고는 최초의 조항이에요. 그렇죠? 조약. 그러니까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인데 평등입니까? 불평등 조약이죠. 요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책에 보시면 표가 여러 개가 나와요. 각국과 조약 체결. 그래서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시점으로 해서 미국과 조미통상조약 지금 배웠죠. 1882년에 그리고 이제 청나라하고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또 체결하고 영국과 또 맺고요.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다 맺어요.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또 강화도 조약 할 때까지만 해도 서양과는 관심이 없었는데 1882년에 미국과 문을 열면서 이제 서양과 다 열려버리는 거죠. 열려버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이제 단원이 또 바뀌어서 개화 운동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근대화 운동이라고 써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근대화 운동 어떻게 가냐? 쉽게 얘기해서 저거 이어지는 건데 조선 후기에 우리가 조선 후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리학이 발전을 해서 주리론과 주기론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기철학이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 주리론은 오직 성리학 이외에는 다 배척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주기론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성리학을 포함했어요. 그리고 또 뭐였죠? 북학이나 실학 쪽, 이쪽도 관심을 가졌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성리학 주기론은 뭘로 이어지냐면 위정척사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자, 주기론은 개혁, 북학 이런 걸로 이어지니까 개화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구한말 나중에 하겠지만 이 사상은 일본에 있어서 일본이 막 쳐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의병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개화 사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여러 가지 배우자죠. 배우자. 그래서 애국계몽운동. 배워야 된다. 그래서 애국계몽 공부를 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것이에요.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개화를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는 어디 하고 있죠? 여기 하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수신사 얘기가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나왔을 때, 그쵸? 위정척사 운동, 같이 등장을 했죠. 조선책리학 등장했을 때 위정, 만인, 소. 그렇죠? 자, 개화. 뭡니까? 조미수호통상조약. 이런 것들이 지금 하고 있을 때, 이제 개화 흐름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때는 1870년이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걸 지우고 한 번에 갈까요? 자, 박규수. 자, 박규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해드리는 건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박지원의 손자예요. 그래서 양반 출신이에요.
양반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에 왔다 갔다,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왕래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진주, 농민봉기체 철종 때, 진주 농민봉기에도, 안핵사로 파견이 됐었고요.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 있죠? 이때도 뭐 했습니까? 그거 불태웠죠. 그래서 평양, 유수로서, 불태웠어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이제 정리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보면요. 이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위정척사에 가깝지 않나요? 그렇죠. 위정척사 사상에 가까운데, 이분이 개화 사상의 선각자가 돼요. 청에 왔다 갔다 많이 했다고 했죠. 그랬더니 왔다 갔다 하면서 청나라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양무운동이 있어요. 양무운동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청나라 독립운동 중에 하나인데, 서양 무기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개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에서, 서양 무기를 막 수입을 하고 기술을 배우고 막 그래요. 그 모습을 본 박규수가 충격에 빠져요. 야, 어마어마한 그 무기들이 있고 다른 엄청난 세상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요 안에서, 조선 요 안에서 뭔가 하려고 그런다. 잘못됐다. 개화를 빨리 해서 그걸 다 우리도 수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빠져들고요. 그래서 이제 오경석 그리고 유홍기 이 친구들 지금 바로 할 건데 이분들한테 이 사상을 개화 사상을 심어줘요. 막 내가 가서 보니까 엄청난 게 많더라. 그래서 우리도 빨리 열어가지고 안 하면 그 서양 애들한테 다 잡혀먹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발빠르게 돌아야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개화 사상의 성각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박규수. 그러니까 위정척사 사상에서 개화 사상으로 싹 바뀌는 게 이제 박규수예요. 자, 박규수 그리고 오경석이 나오죠. 오경석, 지금 여기 왔잖아요, 오경석. 자, 오경석은 일단 역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중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역관이에요. 역관은 통역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통역을 하니까 외국인들하고 많이 만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나다 보니까, 서양의 해국도지. 그래서 위원의 해국도지와, 그리고 서계여의 영환지략. 이런 책들. 서양의 이제 여러 책들, 이 책들을 보면서 또 충격에 빠지죠. 이걸 가지고 국내에 유입을 해요. 야, 이런 것들 봐라. 지금 우리는 지금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서양의 무슨 병법이라든가 역사, 지리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요. 오경석이. 자, 큰 세상이 있다. 우리 빨리 발빠르게 대처해야 된다. 유홍기. 자, 유홍기는 유대치라고도 하는데요, 이름이. 자, 역시 중인 출신이에요. 주인 출신이고요. 한의사예요. 그리고 둘이 친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친구가 이 책을 갖고 오니까 와, 신기하네. 만화책 같기도 하고. 그렇죠? 소설책. 와, 이거 신기한데 여러 가지 보니까 눈이 여기로 쏠리는 거죠. 그러면서 유홍기도 역시 개화 사상에 빠져버립니다. 심취해서 오경석이 이 서양 그 책 가지고. 그래서 유홍기는 나중에 이제 후학을 양성을 하는데요. 김옥균 들어보셨죠? 김옥균과 그리고 홍영식 등 조금 이따 이제 그 개화, 그 급진개화파, 그죠? 이런 개화 세력, 그 뭐 온건개화파 뭐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에요, 유홍기. 그러니까 지금 박규수를 거쳐서 오경석을 거쳐서 유홍기를 거쳐서 새로운 1880년대 세력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1880년대 세력은 책에 있습니다, 그죠? 책에 있는데 저와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요거 살짝 빼드릴까요? 됐죠? 됐어요? 됐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적으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살짝 빠져드린 거예요. 그쵸? 정지 딱 해가지고 이제 필기하실 분은 하시고. 자, 일단 간단하게, 이쪽으로 가서. 자, 일단 1870년대를 했고요. 1880년대입니다. 지금 1880년대고요. 개화 흐름이 바뀌어요. 온건개화파와 그리고 급진개화파로 바뀝니다. 이제 나눠져요. 개화에 대해서 개화는 해야 되는데 어떤 개화를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바뀌는데 인물을 한번 찾아봅시다.
김홍집. 온건기아파 김홍집, 윤중. 책에 다 있는 거죠? 김윤식. 온건기아파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성향이 어때요? 청나라. 그래서 친청이에요. 청나라가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청과는 4대 관계를 유지해야 우리가 뭐 얻을 수 있는 건 얻을 수 있다. 사상은 당연히 청나라, 동도석입니다. 정신은 우리가 동쪽에, 그리고 기술은 서양 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점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정치, 그리고 사회, 신분제 이런 것들의 개혁은 좀 소극적인, 천천히 해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 모델이 당연히 신청이니까 청나라의 양문동. 그래서 우리도 일단 기술을 빨리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고요. 자,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책에 다 있죠. 그리고 서강범 이렇게 있어요. 당연히 얘들은 이제 반청이에요. 청나라하고 가면 이거 싹 다 고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청. 그래서 일본하고 친해야 된다. 오히려 이쪽들이 강해요. 청과 4대는 반대합니다. 청과 4대 반대하고요. 동도석이죠. 동도석이 아니다 이거예요. 급진. 무조건 급진이에요.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바꿔야 돼. 정신을 싹 다 바꿔야 돼. 이거 어디랑 비슷하죠? 어디랑 비슷해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죠. 일본의 메이지 유신. 자,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양문동 누가 있어요? 황제가 있어요. 전제군 주제예요. 황제가 다 하죠. 전제군 주제. 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 왕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왕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입헌군 주제예요. 왕도 법을 따라야 돼요. 자, 입헌군 주제, 전제군 주제. 자, 요 내용이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그렇죠? 싹 하나 바꾸면 헷갈립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돼가지고 개화 세력이 나눠지고요. 여기에서 지금 보셔야 될 게 조금 이따 누가 다수겠습니까? 당연히 온 건 천천히 가자가 다수죠. 요게 소수예요. 자, 소수가 다수를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죠. 그러니까 이게 칩니다. 그것이 뭐죠? 갑신정변이죠. 그렇죠? 갑신정변. 자, 아무튼 개항 후에 이제 정부의 개화 정책을 한번 볼까요? 개항한 다음에 이제 정부의 개화 정책.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자, 일단 수신사. 수신사 어디로 갑니까? 일본으로. 근거는 어디 있죠? 강화도 조약 2관에. 그렇죠? 자, 1차 수신사 김기수가 있고요. 김기수는 1876년에 넘어가서 일동기후 서술하죠. 이거 꼭 아셔야 되고요. 자, 2차에는 김홍집이죠. 뭐 가지고 오죠? 조선책략 가지고 오죠. 그렇죠? 조선책략을 유포시켜서 결국에 조선책략 유포돼서 뭐까지 조미 통상조약까지 이렇게 가죠. 수신사입니다. 자, 일본에 갔다 온 거고요. 자, 갔다 와서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내에서 어떤 기구들 만들어야 돼요. 왜? 이제 개화 정책을 했으니까 개화에 대해서 뭔가 기술을 만들어야지. 만들자. 통리기무아문입니다. 통리기무아문은 조선 정부에서 만든 거고, 이게 이제 이 연도까지 알아두시면 편해요. 1880년. 그 아래 12사를 또 뒀어요. 통리기무아문을 만들어 놓고 12개를 또 분리시켜서 개화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별기군이 있어요. 신식군대죠. 신식군대 1881년에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1881년에 이제 일본에서 이 기술을 이제 군대를 보고 배워가지고 신식군대를 만듭니다. 지금 어디에서 만들었다고요? 정부에서 한 거예요. 정부에서. 자, 시찰단을 갈까요? 시찰단. 시찰은 말 그대로 보고 오는 거죠. 그래서 시찰단을 보내는데 매우 중요하죠. 조사시찰단. 조사시찰단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사유람단이 조사시찰단이에요. 신사유람단. 그렇죠? 신사유람단.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디 갔다 오죠? 일본 갔다 와요.
자, 일본 갔다 와요. 자, 귀국한 다음에요. 방문국, 전환국,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자, 방문국은 출판소고요. 전환국은 말 그대로 동전 만드는 거. 그러니까 화폐 만드는 곳이에요. 자, 영선사가 있어요. 자, 1881년이에요. 청해 보내고요. 누가 파견되냐면 김윤식이 파견됩니다. 김윤식이 파견이 돼요. 청나라로 가고요. 자, 그리고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영선사를 청나라로 보냈는데요. 국가의 재정이 부족해요.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1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1년 만에 귀국합니다. 자, 이 돈이 없으니까 야, 돈 없어. 니들 대줄 돈 없으니까 일단 돌아와. 그래서 만듭니다. 갔다 와서. 그게 이제 기기창인데요. 무기를 만드는 창고예요. 그래서 기기창, 청나라를 갔다 와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보빙사가 있는데요. 보빙사 역시 이제 저기 보내는 건데 1883년에 미국으로 보냅니다. 미국. 그래서 미국 최초 사절단인데요. 민영익을 이제 전권대사, 모든 권한을 다 줘가지고 보내요. 전권대사로 구미시찰단. 그러니까 미국을 시찰하는 구미시찰단이에요. 자, 여기에 또 누가 있냐면요. 육일준이 있습니다. 육일준이 같이 가요. 근데 이 육일준은 여기 이제 미국 가가지고 보니까, 와, 이거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최초의 국비 유학생으로 보스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육일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좀 사람에 대해서 좀 제가 자세히 얘기한다는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스턴 대학교, 육일준이 갔다 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유럽까지 갔다 와요. 유럽까지 시찰을 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뭐 씁니까? 서유견문을 쓰죠. 서유견문. 그래서 기행문을 쓰는 거예요. 갔다 와서 갔다 와서 국내 정세를 보니까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에 딱 맞물리니까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중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립론도 주장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요것도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요 조사시찰단 일본으로 갔다 왔다. 그리고 방문국, 전환국을 주저했다. 영선사, 청나라, 식. 그래서 청식이형 끝났어요. 자, 여기는 보, 미민보. 말도 안 되는데 외우세요. 자, 됐어요. 자, 이제 책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그래서 개화 추진에 대한 반발이 나와요. 지금 개화 추진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어떤 세력을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개화 세력이죠. 그렇다면 두 가지 갈래가 있다고 그랬어요. 개화파가 있고 위정척사파가 있어요. 그렇죠? 개화파는 지금 잘 진행돼가지고 막 보내기도 하고 정부에서 막 보내는데, 그러면 위정척사파는 뭐 했겠습니까? 이거 다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반대하는 내용도 한번 배워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정척사파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위정척사파에 대해서는 연도와 그 연도에 있었던 많은 반대했던 이유,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는 요번 시간 여기 막 제가 칠판에서 쓸 것도 많고 막 그런데 재미는 없어요. 하지만 시험에는 나와요.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개화 사상을 봤으니까 개화 반대 사상을 봅시다. 개화 반대 사상은 이제 위정척사 사상인데요. 말 그대로 위정척사. 위정척사. 다 배척하는 거예요. 다. 사학을 배척하는 거예요. 정도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위정, 그러면 성리학이에요. 이 양반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정도, 올바른 긴, 정학, 뭡니까? 성리학. 성리학 이해는 다 배척. 그렇죠? 요거예요. 그래서 이 위정척사 사상을 아셔야 되는데 1860년대가 있어요. 자, 1860년대는 정세, 국제 정세가 어땠죠? 이항선이 막 출멍을 하잖아요. 그죠? 이항선이 돌아다니고, 이항선 돌아다니까 막, 저기 뭐야? 서양 배들이 뭐 합니까? 통상 요구하죠. 통상 요구 막 해요. 그러면서 터지는 게 뭐예요? 양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터져요.
자, 서양 애들이 통상 요구를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통상 반대를 하죠. 그렇죠? 통상 반대 운동을 합니다. 대표적인 그 학자가 이항로, 그리고 기정진. 얼마나 중요하면 요거 책에다가 제가 사료도 다 집어넣어 놨죠? 그렇죠? 척화, 주점. 친하면 안 되고, 친하는 건 배척해야 되고, 어떻게 한다?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겨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척화주전론이기 때문에, 누구 주장을 뒷받침하죠? 대원군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대원군 뭐예요? 세국전책. 세국. 빡! 오케이. 맞다. 네가 하는 게. 그렇죠? 1870년대. 그러니까 1860년대 위정척사 흐름은 이런 식이었고요. 1870년대는 뭔 일 있죠? 강화도 조약 있죠. 강화도 조약 있잖아요. 언제 있어요? 1876년이죠. 강화도 조약은 뭐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개항이죠. 개항. 항구를 열어라. 개항. 당연히 안 된다. 그렇죠? 개항 불가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안 된다. 누굽니까? 최익현, 유인석 이분들이 얘기해요. 강화도 조약. 1870년대는 대부분 강화도 조약을 해자 말자 이 얘기 나올 때니까 절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1880년대. 1880년대는 어찌됐건 뭐는 지금 됐습니까? 개항은 됐어요. 그럼 서양 문물이 엄청나게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어차피 문을 열었지만 우리의 정신은 갖고 있어. 그쵸?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막 1880년대 엄청난 국제조약이 많잖아요. 국제조약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정신 못 차리죠. 막 미국, 프랑스, 뭐 러시아, 이탈리아 막 들어오는 게 이제 1880년대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이때 유포가 되는 것이 조선 책략이죠. 조선 책략에서 뭐라고 그래요? 러시아가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국제조약 때문에 개화 반대예요. 아까는 뭐였죠? 개항이었죠. 개항은 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개화는 하지 말자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조선 책략이 들어오니까 아까도 했지만 홍제약, 이만순, 그렇죠? 만인척사소, 영남 만인소 이런 것들. 자, 1890년대. 자, 1890년대는 뭐 있습니까? 막 동학농민 운동도 있고요. 뭐 가보개혁, 갑신정변 별거 다 있어요. 그렇죠? 뭡니까? 애들이 대놓고 이제 일본이 침략하고 있죠. 침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반대해도 될 것도 안 되고 안 되겠다. 뭘로 가죠? 항일의병으로 갑니다. 이제 말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항일의병 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을미의병,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까지 쭉쭉 이어져 나가는 것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고, 문석봉 그리고 이송,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엄청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렵죠. 여기 개화죠. 여기는 개항이에요. 개항. 그러니까 개항, 개화 엄청나게 헷갈리거든요. 70년대, 80년대. 도대체 뭐냐? 요런 거 제가 요런 것들 있죠. 제가 그냥 적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빨라요. 암기할 것도 내가 딱 생각해서 이거는 암기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요. 자, 이제 거기에 이제 사료 나오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요거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1882년에 이제 뭐가 터집니까? 임오군란이 터집니다. 자, 1882년에 임오군란이 터지는데 이 과정을 또 아셔야겠죠. 자, 별기군이 있어요. 별기군은 누가 만들었죠?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식군대예요. 그래서 이 신식군대는 일본인 교관이 참여하고요. 교관이 일본인이 와가지고 막 신식교육, 신식훈련 막 이런 걸 가르쳐줘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이 별기군 이외의 군대는 다 구식군대죠. 자, 이 구식군대는 조선의 군대입니다. 암울하겠죠. 왜?
뭐 삼중의 문란 뭐 이런 거 그 뭐 해결 받다고 해도 여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월급이 막 엄청나게 밀려요. 군대 군인인데도 13개월 뭐 돈도 안 줘요. 밀리고. 그러다가 얘들 막 주니까 얘들이 이제 불만이 막 나오겠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일단 밀린 치 13개월을 다 못 줘. 1개월 거만 일단 줄게. 받아가라. 그래서 1개월 거만 줘도 얼마나 좋냐. 그랬는데 받았더니 쌀이 있고 그 모래가 있고 겨가 섞여가지고 한가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 거예요. 얘들이 이제 터집니다. 빵! 이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얘들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최신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된 거야. 자, 이걸 누가 한 거지? 정부에서 한 거야. 우리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이모군란이에요. 이모년에 1882년 이모년에 일어나는 군대들의 난이죠. 그렇죠? 그래서 난을 빵 일으킵니다. 빵. 그래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요. 자, 폭동이 일어나는데 이 군대죠. 군대에서 폭동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살벌하게 일어났겠어요. 와 해가지고 막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터는데 이 민겸호가 나와요. 민겸호 집 털고요. 습격이요. 빡! 그리고 선해청 습격하고요. 습격! 와 이제 습격합니다. 막.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죽이는데 민겸호가 없었어요. 거기. 그래서 이제 민겸호가 누구냐면요. 민씨죠. 민씨.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 명성황후 있죠. 명성황후 민씨. 사촌 오빠예요. 민경호.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권력이 있었던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이 민겸호가 별기군을 창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열받으니까 여기부터 까자. 그래가지고 민경호 어딨냐? 없어요. 선해청 일단 집 다 때려 부시고요. 선해청 가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자, 지금 난이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좀 커졌죠. 커지니까 안 되겠다. 이거 자, 우리가 요대로 있으면 명분도 안 좋으니까 누굴 찾아가자? 대원군. 흥선대원군을 찾아가자. 그래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좀 우리 어떻게 할까? 대원군이 고개를 끄덕이죠. 나는 대충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대원군이 이제 이것저것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봐줄게. 내가 뒤에를 봐줄 테니까 한번 해보고. 왜입니까? 이거 누가 민씨정부잖아요. 민씨정권 열받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앞에 나가가지고 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고. 근데 얘들이 다 지금 끝내놨어요. 시작 다 해놓고 대원군한테 이래 합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청 막 습격해가지고 포도청에 가서 무기 탈취하고요. 무기 그렇죠? 무기 막 가가지고 다 털어오고. 야 이제 끝났어.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 갑니까? 얘들이 깠으니까 일본 가죠. 일본 공사관을 이제 포위합니다. 습격하죠. 자, 일본 공사 하나부사가 이때 요 사실을 알고 일본으로 도주하기 위해서 절로 갑니다. 인천으로 가요. 인천으로 가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도주해요. 공사가 튀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었던 민겸호 어떻게 되겠어요? 살해당해. 민겸호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살해해버리고 공사는 탈출해버리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어디 가요? 경복궁 가죠. 경복궁 가야 돼요. 어차피 반란이 이렇고 이거 안 잡으면 우린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일단 경복궁 가요. 그래서 딱 가니까 누가 없어요? 명성황후가 없어요. 명성황후 어디로 갔어요? 충주로 도망갔어요. 피신 갔어요. 자, 이 피신을 가가지고 지금 꼴이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죠. 명성황후 어디에다 부탁할까요? 청나라에 가서 청나라에다 얘기를 해요. 지금 폭동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지금 안 된다. 그러니까 니들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 얘기를 해요. 피지 가서 피신 가가지고 명성황후 충주로 갔다가 또 광주도 갔다가 뭐 여주도 갔다가 막 계속 피신 다녀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아무튼 피신 다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뭐가 빠져 있죠? 뭐가 비었어요? 명성황후가 없죠. 그럼 민씨 정권에서 민씨가 빠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대원군. 자, 내가 이제 집권을 할 터이니 대원군이 집권합니다. 왜 대원군이 집권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여기에 민씨 정권이 있었는데 민씨가 이제 빠져나갔죠. 그러면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겁에 질려 있겠습니까? 당연히 고종이 겁에 질렸죠. 그러니까 고종이 아버지 지금 이거 장난 아니에요. 아버지가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오케이 내가 가서 할게. 그래서 대원군이 집권해가지고 내가 정리를 해줄게 라고 합니다. 자, 대원군이 집권하면서 뭐부터 할까요?
기존에 있었던 민씨정부에서 했던 걸 다 그냥 없애고 예전 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대원군이 지금 열받잖아요. 그죠? 민씨 정권하고 저 며느리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아까 밀렸어요. 근데 며느리가 내가 했던 정책 다 몰아내고 자기가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때가 왔죠? 딱 등장을 했어요. 며느리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야, 딱 하자. 이때 당시에 이제 요때 있죠? 요때 피신을 갔는데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제사도 지내고 막 그랬어요. 명성황후.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게. 명성황후 잡아라! 잡았는데 없어요. 없고, 뭐 막 엉망진창이 되니까, 명성황후 죽었나 보다. 그래서 명성황후 제를 올리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아무튼 이제, 천군이 개입을 하게 되죠. 아까 청나라 도와줘. 이제 오는 거예요. 천군이 들어와가지고. 딱 보니까 지금 뭐 엉망진창돼 있어요. 다 그냥. 대원군, 네가 시작했지. 그렇죠? 천군이 개입해서 진압을 한 다음에 대원군을 청나라로 압송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원군이 쓸데없이 막 잡혀가는 게 아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청군이 들어오서 이모군란이 진압이 되면서 대원군을 청에 압송해 갔다라고 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요 사이에서 누구? 아까 여기 도망갔죠? 얘들도 일본 애들도 군대를 개입을 시켜요. 군대 개입을 하는데 얘들이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이 봐라, 봐라. 얘 잽싸해가지고 얘 일본에 알리죠. 일본에 알리니까 그래 군대 파견해. 그래가지고 파견을 했는데 파견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얘들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 왔어요. 야, 이 청나라가 군대가 이만큼이 왔어요. 얘는 요만큼밖에 없고.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조선에 대한 어떠한 자기들의 그 세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조선에 없었던 일들이 많이 생겼죠. 일본 애들 뭐 말도 못했던 애들이 왔어요. 군대까지 오고 청나라 말도 없었던 애들이 청나라 지금 지내도 힘든 애들이 왔어요. 그죠? 지금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청나라하고 일본 애들이 지금 조선을 갖고 주물르고 있다.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되고 자, 이 과정보다요. 뭐가 중요하냐면 결과가 중요합니다. 자, 결과. 그래서 제물포 조약이 체결됩니다. 자,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는데요. 제물포 조약은 조선과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큰 피해를 입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일본이에요. 입은 나라는 그렇죠? 일본 애들 공사관 막 해가지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니들 믿을 수가 없다. 일본 공사관에 뭘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게 하자. 그렇죠? 명분이 섰죠? 이제 군대 주둔한 거예요. 조선에. 그리고 당연히 내놔라 요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에 이제 사죄 보내라. 그래서 박영효가 갑니다. 박영효가 가는데 뭘 가지고 가죠? 태극기를 가지고 가죠. 그렇죠? 태극기 들고 가요. 그래서 최초의 일본 사전을 하면서 최초의 태극기도 사용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일본과 수호 조약. 조일 수호 조규 속약. 그렇죠? 속약. 그래서 1882년인데 요거를 이제 개정하는 거죠. 아까 그 뭐였죠? 그 심리. 그렇죠? 거류지 규정을 심리에서 50리로 개정을 하자. 뭐 조금 있으면 몇 리가 되죠? 100리가 돼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자, 요 관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모군란의 일본과의 조약 결과로서 일본과의 조약. 자, 그리고 이제 청나라하고 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입니다. 자, 이게 청나라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말 그대로 상민들이 수륙, 조선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제 아무런 제한 없이 들어와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한은 있어요. 그 제한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허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이 솔직히 없는 거예요. 허가만 받으면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내지 재판이라고 하는데. 자, 아무튼 청나라 상인의 특권을 인정을 받게 되고 이 일을 근거로 해서 일본은 애초에 이 규정이 있었잖아요. 일본하고 그리고 청나라가 들어오죠. 청나라. 누가? 상인들이 미친 듯이 경쟁합니다. 상인들이 돈이죠. 돈. 그러니까 무역. 조선의 거기 이권을 침탈하기 위해서 일본은 일본대로, 청나라는 청나라대로 누구만 주관하죠? 조선 상인만 주관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선 상인만 지금 죽어나요. 이 표현을 청일 상인 간의 경쟁적 경제 침탈이 심해졌다. 이렇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누가 진압했죠? 군대를 몰고. 얘들이 진압을 했죠. 진압을 했는데 그냥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래서 그 정치 고문을 파견해요. 정치 고문 마젠창, 그리고 외교 고문 멜렌도르프, 그리고 군사 고문 그리고 위안스카이 얘들을 파견해요. 다시 얘기하면 내정 간섭. 이제 조선은 청나라가 지배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얘들을 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책을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갑신정변 들어갈게요. 갑신정변. 자, 지금 82년에 뭐가 있었죠? 이모군란이 있었어요. 이모군란이 끝난 다음에 누가 지금 청나라가 조선의 세력이 큽니까? 일본이 큽니까? 청나라가 압도적으로 조선의 어떠한 세력을 지금 뭐 지배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 이제 2년 뒤에 개화파. 그래서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그 개화파 세력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변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이제 갑신정변입니다. 정치 변화죠. 그렇죠? 갑신년에 일어난 정치 변화. 뭐가 있었냐? 그 배경을 보면요. 청나라가 일단 지금 어때요? 내정 간섭이 엄청나게 심해지죠. 조선은 지금 짜증나죠. 그렇죠? 그리고 청나라가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막 심하게 막 해버리니까 개화정책. 어떻게 돼요? 개화정책 해보여요. 왜? 영성하고 뭐 어떻게 막 이렇게 막 개화정책 때문에 뭐 이모군란 터지고 막 야 일단 주춤하죠. 돈도 없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이제 차관 돈을 빌리러 가기도 해요. 일본으로 이제 차관 도입을 따러 가는데 김옥균이 가요. 김옥균이 가는데 고종이 친서를 써줘요. 그래서 야 돈 좀 빌려와. 그러니까 김옥균이 네.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차관을 빌려 갔는데 실패해요. 안 받아줘요. 야 니들 뭐 믿고 돈을 빌려줘? 이렇게 돼버리죠. 자, 이 상황에서 뭔 일이 터지면 1884년에 청나라와 프랑스가 전쟁이 시작됩니다. 청나라 프랑스 청푸전쟁인데요. 이 청푸전쟁이 터지면서 지금 청나라 군대 어마어마한 군대가 조선에 지금 자리 잡고 있죠. 근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반이 빠져버려요. 반이 철군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누가 지금 눈이 싹 돌아요. 일본 애들이 저 봐라. 자, 일본 애들이 이 뭐 차관 빌릴 때 막 콧방귀도 안 끼던 놈들이 공사 다케조. 이 다케조에라는 일본 공사가 이제 찾아가요. 딱 찾아가서 이거 있지 차관. 내가 빌려줄 생각은 있어. 그리고 군대 있지. 군대도 빌려줄게. 150. 군대 150명 하고 그리고 일화 300만 엔. 그래서 차관까지 빌려주기 약속을 합니다. 뭔 얘기죠, 이게? 이게 뭔 얘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개화 세력. 어떤 개화? 급진개화파에게 줍니다. 왜? 개화 세력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가 있었는데 온건개화파는 어디 편이에요? 청나라 편. 급진개화파는 어디 편이에요? 일본 편이죠. 미쳤습니까? 얘들한테 돈 주게.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한테 딱 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얘들은 소수였어요. 얘는 다수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조장을 하는 거죠. 야, 얘들 네 힘 실어주니까 우리가 뒤에서 봐줄게. 어차피 청나라 지금 전쟁하러 정신 없어. 얘들은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막 꼬시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뭐가 생깁니까? 이름하여 갑신년의 정변이 생기죠.
어떤 겁니까? 온건계합파가 있죠. 급진계합파가 있어요. 급진계합파가 뭔 얘기만 하면 온건계합파는 반대예요. 그러면 이 급진계합파에서 뭐 얘기했던 거는 반대되면서 묻혀요. 왜 그럴까요? 얘들은 다수고요. 얘들은 소수예요. 뭔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열받죠. 어떻게 합니까? 니네를 어느 순간에 깨부셔버릴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일본 애들이 뒤에서 백그라운드를 해주겠다니까 오케이 날만 잡자. 그 날이 잡혔으니 그게 언제입니까? 우정국 개국 축하연이죠. 그죠? 그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 그 우정국을 이제 치기로 계획을 잡습니다. 이 우정국을 치기로 계획을 잡으면서 개화당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죠? 왕하고 왕비죠. 얘들이 제일 걸리죠. 그렇죠? 자칫했다가는 우리가 역모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을 창덕궁에서 얼로 경우궁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피신. 그 말이 피신이지 납치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좀 넓고 여기는 좀 좁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해놓으면 경우궁에다가 왕과 왕비를 옮겨놓고 경비를 세워버리면 가둬놓는 게 되죠. 그렇죠? 그래놓고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우정국 축하연에 우정국. 그러니까 우정국이라면 우체국이죠. 지금 우체국 축하연에 많은 누가 있죠? 얘들이 있어요. 참가하면서 막 술 마시면서 잘했네 쳤던데 그럴 거 아니에요? 이때 같이 가서 파 해서 묶어버리죠. 그리고 애들 죽여버려요. 자, 이 상황에서 뭘 하냐면 자, 요걸 만드는 거죠. 요걸 만듭니다. 그래서 3.1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부가 세워지는 거죠. 그렇죠? 왕이 또 여기에서 정부 세워진 다음에 왕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정부를 만드니 사인해 주세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완성이 된 거예요. 정부 인정되는 거죠. 3일 동안. 자, 아무튼 이 개화당 정부에서 뭘 발표를 합니까? 14개조 정강. 이 상황에서 14개조 정강을 발표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14개조 정강을 발표하고 자, 여기에 지금 있는 사람들 누가 있죠? 고종과 명성황후죠. 자, 명성황후는 시대 흐름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뭔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명성황후는 또 누구랑 친해요? 청나라하고 친해요. 그렇죠? 청나라하고 친하죠. 그럼 명성황후가 어떻게 합니까? 야, 나 지금 저기 있으니까 누구 좀 불러와. 안 불러주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여차저차 해가지고 어떻게든 청나라 청나라 그 사람하고 대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밀실 대화를 해요. 여기서 지금 이런 일이 있다. 우리 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과 왕비 이 친구들이 이제 여기 지금 너네 이거 할 거 다 했지 않냐? 이게 우리 답답해서 못 있겠다. 그래서 다시 창덕궁으로 옮기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창덕궁으로 옮겨자.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있는데 그리고 니네 이거 우리가 하라고 했잖아. 또 그러니까 우리 여기로 옮기는 게 낫지 않아? 그러니까 얘들도 좀 부담이 되죠. 여기 가면 경비가 좀 허술할 수 있어요. 크니까. 근데 이것도 왕이 그러자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옮겨줘요. 이게 실수죠. 옮겨준 다음에 어떻게 여기에서 대화했었죠? 청군이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청군이 딱 등장을 해서 언제 진압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군이 진압을 할 때 얘들은 누가 뒤에서 배경을 봐주고 있었어요? 일본 애들. 일본 애들 몇 명? 150명이래요. 말이 됩니까? 얘들이 쳐버리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등장해가지고 창덕궁을 딱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들은 뭐야? 일본 애들 어디 있어? 일본 애들 없죠. 왜? 이게 되겠어요?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거죠. 야, 지금 일이 터졌구나. 야, 일단 우리도 피신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얘들 너무 크게 오니까. 자, 이렇게 되면서 얼마 만에 3일 만에 끝나는 3.1천하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누굽니까? 급진계합하죠?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이렇게 급진계합파 세력을 그 갑신정변을 추진했던 급진계합파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남아있지만 죽죠. 그러니까 일본으로 망명합니다. 일본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이제 갑신정변인데요. 일단 경과를 볼까요? 책에 이제 경과가 나오고 14개조 정강이 나오죠.
이 정강에 대해서는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갈까요? 흥선대원군을 꼭 귀국시키고 청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해라. 청의 4대 관계를 폐지하겠다. 왜요? 얘들 뒤에는 일본이 있죠. 자, 2번 2조 보시면 문벌 폐지, 인민평등 나오고요. 3조 보시면 지조법을 개혁해라 라는 거죠. 이건 조세 개혁이지 토지제도 개혁이 아니에요. 토지를 수거해서 농민한테 준다 이게 아니에요. 조세제도, 그러니까 세금 걷는 것 요거예요. 지조법 개혁. 4조 그렇고 5조. 9조 한번 볼까요? 9조. 해상공국을 혁파한다 그러는데 이 해상공국은 보부상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보부상 관청입니다. 그래서 이 보부상 관청이 이제 나중에 큰 일을 하죠. 아무튼 해상공국을 이때 혁파하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상공국 얘기가 나오면 갑신정변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12조 보시면요.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하면 갑신정변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이제 돈 관리는 호조에서 무조건 담당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3조 보시면 의정부에서 모여서 의결하고 반포한다라고 돼 있죠. 누가 빠졌어요? 왕이 빠졌죠. 그러니까 왕은 이제 너는 여기에 있고 우리가 정치할 때는 우리가 하는 거야. 의정부하고 참찬 이런 사람들 관리들이 정치를 하는 거고 왕은 정치하는 게 아니야. 뭡니까? 입헌군주제죠. 입헌군주제를 얘기를 했었어요. 자, 갑신정변의 영향 볼까요? 한성조약 있죠? 한성조약. 한성조약 배상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성이니까 조선에서 있겠죠. 조선에서 맺은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일본과 맺은 조약,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해라. 공사관을 신축해야 된다. 일본도 피해 봤으니까. 자, 2번 보시면 이제 텐진조약 있죠. 텐진조약은 이게 문제예요. 아까 여기에서 큰일이 있을 뻔했죠. 자, 청나라 애들이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 일본 애들이 있어요. 일본 애들이 만약에 군대가 청나라만큼 많았다면 충돌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생깁니까? 전쟁이 생기죠. 그렇죠? 전쟁이 터질 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일본이 이 상황을 알죠. 단지 우리가 우세해가지고 이렇게 됐었던 거니까 이때 조약을 맺어요. 그게 텐진조약입니다. 텐진조약은 뭐냐면 일단 조선에서 니네 군대랑 다 빼자. 그래서 철병이에요. 조선에 군대를 철수하자. 단 만약에 이런 정변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조선에서 니한테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도움을 요청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니한테 요구가 오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들어가. 너도 마찬가지. 너한테 얘기를 하면 너한테 얘기를 해주고 들어가 파병해. 이런 조항이 텐진조약이에요. 이 텐진조약을 빌미로 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뭐가 터지면 청일 전쟁이 터져요.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시간이 이제 넘어간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의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처음으로 시도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평등사회를 지향을 했었다. 이런 거. 한계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누가 빠졌어요? 뭐가 없죠? 수가 없어요. 머리수가. 다시 얘기하면 이 일이 터졌을 때 농민들은 몰랐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평민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지지 기반으로 해가지고 했다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역사가. 그런데 얘들은 농사 짓고 있죠. 여기서 불 나고 빵빵 연기 막 나니까 저게 뭔 일이래? 이러고만 있었던 거죠. 다시 얘기하면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모르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개혁이어가지고 실패했다. 이런 안타까운 게 있고요. 청나라는 또 무력으로 지배하려고 했었던 이런 것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무력이 열세였기 때문에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갑신정변이에요. 그리고 이제 갑신정변 이후의 국내외 정세는 시간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시간을 넘겨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